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설화수, 마몽드, 미장센 등과 같은 브랜드를 가진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되셨으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알아본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주당 10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2022년도 예상 ROE인 2.85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만 1,000원대가 나오고요. 2023년 ROE가 조금 상승해서 5.48%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4만 1,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10만 5천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적정 주가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주가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주가가 더 떨어져야지 합당한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2006년도 6월 달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로서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주 영위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 종속회사는 26개 사 정도가 되고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오퍼레이션, 샹하이, 위드림 등이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 그룹 외에 특수관계 구인이 50.21%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민연금이 6.38%, 자사주가 0.09%고 우리와 같은 개미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은 전체에서 43.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같은 비슷한 관련주들이 0.2%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석영배 씨가 2018년도부터 역임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는 2006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화장품이고 다른 하나는 데일리 뷰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화장품 사업 부문에는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한율 등이 있고 전체 매출의 88.5%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일리 뷰티 사업 부문에는 미장센, 해피바스, 덴트롤, 여, 송염, 메디안 등 치약과 염색약을 위주로 하는 사업 부문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매출의 1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화장품 사업과 데일리 뷰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2022년도 반기 누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순수 국내가 51%, 면세가 15%, 해외 법인 및 수출은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연도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2022년도 기준 오산과 안성, 대전, 진천 모든 사업장의 평균 가동률이 110%를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실제 이 회사가 가동하고 있는 국내 주요 사업장의 캐파는 이미 가동 가능 범위를 넘어서서 최대치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고객층의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라서 화장품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한 물류 기반 확보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2.5% 하락한 1조 3,606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1,4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3%나 하락했다는 점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점차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보따리 장사들이 오셔서 면세 매출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점차 더 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업 매출 경우에도 전년 대비 19.7%나 하락한 7,171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부진이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은 더욱더 북미와 유럽에서
채널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매출을 더 일으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일으켜서 북미와 유럽은 두 자릿수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인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본금은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자본은 3%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증자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도 거의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화장품 산업에서 기대하는 고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재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부채도 1%씩 성장을 했고 자산도 3%씩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성장을 보이는 어떤 산업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이 굉장히 이렇게 평탄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345억 원일 때 부채는 1조 3천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4조 7천억 원으로 재무 상태적으로는 탄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자 비용 발생 부채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실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 보상 배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한 상태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마이너스 2.8%씩 역성장을 했고, 매출 원가도 마이너스 23.4%씩 역성장하였으며,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3.8%씩 또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씩 역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7%씩 역성장했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8.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단부터 당기순이익까지 모든 항목들이 최근 6년 동안 계속해서 다 역성장을 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ROIC가 7.31%, 2020년도에는 1.14%, 2021년도에는 6.15%로 ROIC가 그렇게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2019년도에는 1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조 5천억 원 후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나쁘지 않은 수준의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은 A사 분면 또는 B사 분면에 속한 기업들인데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A사 분면과 D사 분면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당기순이익이 다음과 같이 우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나마 다행히도 우상향을 하다가 다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실제 당기순이익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영업의 질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갈 때 플러스로 크게 성장했지만 2022년도로 지나갈 때 다시 큰 폭으로 역성장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9%씩 역성장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나마 양호한 마이너스 2%씩, 그 다음에 캐펙스는 82%,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21%씩 역성장을 해서 코스피 주가가 마이너스 7%씩 역성장한 것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다시 말해서 시장 퍼포먼스보다 안 좋은 마이너스 21%씩 역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당 1280원의 배당을 지급했는데요. 그
폭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2020년도에는 주당 800원을, 2021년도에는 소폭 늘어난 주당 980원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0.59% 정도로 실제 꽤 높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국고채 3년이 최근 3.76%에서 4%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배당주로는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추세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다음은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에 대한 비교입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에 있는 LG생건, 한국콜마에 대한 자료를 가져가 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높은 성장을 보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자료도 가져가 봤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현재 주가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어떠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 LG생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모두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동종업계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각 기업들이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4.9배, LG생건은 2배, 한국콜마는 1.6배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G생건이나 한국콜마에 비해서도 아모레퍼시픽은 적정 주가가 조금은 많이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주가가 4.9배나 위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도 하방 압력을 받을 확률이 조금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봤지만 영업의 질이 좋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꽤나 좋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견고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부진을 조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을 하지 못했지만 이 회사가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4배 이상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3배 이상가량 항상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 구간에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보다는 주당 배당금이 조금은 떨어졌다는 점은 이 회사의 배당 성장성 측면에 의문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다는 점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배당 성장성은 별 2개 반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자 보상 배율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잔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